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문제풀이. 오늘은 함수 1번에 자가진단 5, 6, 7,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12하에 두 정수가 주어진다. 이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수를 두 번째 수만큼 거듭 제곱하여 나온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간단하네요. 숫자 두 개가 주어질 때 첫 번째 수를 두 번째 수만큼 거듭 제곱해라. 그래서 출력해라 인데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라 입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는 요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저 거듭 제곱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로만 만들어주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df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제곱, 그 다음에 a, b 두 개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 리턴을 해주면 되죠. a를 b만큼 거듭 제곱한 값을 리턴해 주겠다. 그리고 자, 이제 입력을 두 개를 받아 주겠습니다. a, b를 입력을 받아서 둘 다 int로 만들어야 되니까 맵을 사용을 해줄게요. input split으로 잘라서 맵을 사용해서 둘 다 int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이 함수에다가 두 개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로 나오는 결과값을 저는 바로 프린트를 해주겠습니다. 프린트. 그러면 실행했을 때 2와 10을 넣으면 2의 10제곱인 1024가 나온다. 아주 간단한 몸풀기용 문제였습니다. 제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6번 문제. 정수의 연산식을 입력받아서 연산을 위한 함수를 호출하여 4칙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나누기는 정수 부분만 출력하고 4칙 연산 이외의 연산 결과는 0으로 한다. if else 문으로 작성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앞에서 if문 연습할 때 되게 많이 했던 문제 있죠. 뭐 3 더하기 5 이렇게 식이 들어오면은 가운데 연산자를 기준으로 if문을 나눠서 if 뭐 예를 들어서 저걸 이제 ch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하기냐 아니면은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결과를 다 따로따로 적어주는 그거를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에다가 호출하는 형태로 해달라입니다. 자, 이 함수부터 먼저 만들어 줄게요. df에서 계산이니까 계산이라고 이름을 달아주고 입력받는 매개 변수는 총 3개가 필요하겠죠? 뭐 더하기 뭐라는 형태에서 가운데는 이제 연산자가 들어올 것이고 양쪽에는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는 x와 y로 하고 그 다음에 연산자는 가운데 ch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내역을 채워줄게요. 자, if 만약에 요 중간에 입력받은 연산자가 플러스라면 결과를 리턴을 해줄지 바로 출력을 해버릴지 고민이 되는데 특별한 문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프린트 f 스트링을 사용을 해서 뭐 더하기 뭐는 뭐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앞에는 x 중간에는 당연히 ch가 들어가고 뒤에는 y 여기는 더하기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결과는 x 플러스 y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똑같이 else if를 사용을 해서 계속 복사를 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마이너스일 때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죠. 다음에 복사해서 곱하기일 때
마찬가지 여기 연산만 곱하기로 바꿔주고, 자, 나누기일 때 그냥 나누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 정수가 나오게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누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lse, 이 사칙 연산이 아니라 다른 이외의 연산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0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식에 있어서 마지막에 는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0으로 해달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0으로 출력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입력을 받아줄게요. 그러면 변수 이름은 똑같이 사용할게요. x와 ch, y 세 가지를 입력을 받을 건데, 여기는 전부 다 인트로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중간에 ch 문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input 입력받고 점 스플릿 잘라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x랑 y를 따로따로 x는 int x, y는 int y로 int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만들어 두었던 함수에다가 x, ch, y를 집어넣었을 때 요 결과들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서 문제 예시처럼 10 더하기 20을 넣어 보겠습니다. 출력 예시 똑같이 잘 나오고요. 나누기 부분도 검사를 한번 해보면 10 나누기 3 이렇게 했을 때 정수만 딱 잘라서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자, 이외에 사칙연산 이외의 연산을 했을 때 10 n%5 요런 걸 넣었을 때는 결과가 0으로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가 주어진다. 두 정수를 입력받아 둘 중에 큰 수는 2로 나눈 몫을 저장하고 작은 수는 2를 곱하여 저장한 후에 다시 그거를 출력을 해라 라는 거고, 참조에 의한 호출을 이용한 함수를 작성하여 값을 수정하고 출력은 메인 함수에서 한다. 여기 문장이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C 언어적 문법에서 출력은 메인 함수에서 하고 함수를 만들어서 참조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크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봐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두 개를 입력받아서 둘 중에 큰 숫자에다가 해야 되는 작업과 작은 숫자에다가 해야 되는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럼 def 해서 얘는 함수 이름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넘버로 하겠습니다. a, b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았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a가 더 큰가 b가 더 큰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더 크다면 더 큰 수는 2로 나눈 몫을 저장을 하는 게 1이에요. 그래서 a가 더 클 때는 a를 2로 나눠서 몫을 저장하자. 그리고 작은 수인 b는 곱하기 2를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다시 저장을 하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서 else일 때는 두 개가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b가 더 클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적용해 준 거를 두 개를 반대로 b를 나누기 2를 해주고 a를 곱하기 2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다시 내보내 줄게요. return을 통해서 변경된 a와 b 값을 내보내겠습니다. 남은 코드에서는 요거를 실제로 입력을 받아줘야 되죠. a, b는 해서 map int, input,
스플릿 두 개를 잘라서 인트로 만들어서 AB를 값을 저장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요 넘버 함수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러면 넘버 AB를 실행을 했을 때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다시 두 개의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에서 받아주면 돼요. 뭐 이름을 다르게 x, y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뭐 앞에서 있었던 거 똑같이 덮어 써도 된다. 그러면 a, b를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블라블라 가공이 된 이 AB를 프린트 차례대로 a, b 출력해 주는 게 문제의 끝이죠. 뭔가 문제 자체는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원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거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해서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100, 500을 넣었을 때는 작은 거는 2배, 큰 거는 반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실행해서 이번에는 두 개를 반대로 넣어 볼게요. 큰 거를 앞에 넣고 작은 거를 뒤에 넣고 그랬을 때도 정상적으로 큰 거는 반, 작은 거는 2배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됩니다. 자, 테스트까지 끝났으니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마지막 8번 문제. 12하에 두 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구구단을 차례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여 작성하세요. 구조화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코드를 길게 수직적으로 쭉 그냥 단순하게 짜지 말고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성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잘 만들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보자면 df 구구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구구단을 저는 하나의 단만 만드는 걸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얘가 3이면은 3단만 출력하고 5면은 5단만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단을 짜는 코드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메뉴에 있는 프린트 한 줄, 3단, 4단 요 제목을 프린트를 해줄게요. 프린트 f스트링으로 복사해서 얘를 넣는데 요 3이라고 하는 자리 대신에 괄호를 쳐서 n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n에 대한 구구단을 출력할 거다.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 구구단 밑에 부분을 찍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부터 9까지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i in range 1,1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안쪽의 내용은 프린트 해서 요 한 줄에 대한 내용을 찍어주면 되는데 자, 앞에 들어가는 제일 앞자리는 n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 2, 3, 4 하는 요 중간에 부분은 i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뭐 곱하기 뭐 해서 나오는 결과는 이 두 개를 곱한 n 곱하기 i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끝에 있는 숫자들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넘어갈 때 이때 9, 12 이런 식으로 뒷부분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끔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요 끝자리가 따다다다닥 정렬이 다 되게 그러니까 앞에 9 앞에 공백을 넣어서 이렇게 정렬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를 땡땡 한 다음에 이렇게 정렬을 시켜줘라 라는 것이고 요거를 정렬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 그 공백이 한 칸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한 자리 거를 복사해 와서 공백이 두 칸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 자리 수는 자동으로 공백 한 칸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얘를 한 칸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 한 칸 한 칸의 공백이나 뭐 이런 정렬이 되게 사소한 건데 이걸 안 맞춰주면은 결국 얘가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보고 맞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백이 한 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빈 프린트를 하나 넣어줄게요. 제가 요거를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밑에서 뭐 9구단 3 이렇게 호출하면 3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딱 제대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걸 사용해서 뭐에서 뭐까지라고 하는 여러 개의 구구단을 반복해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숫자를 2개를 입력받아야 되죠. 저는 a, b를 해서 map int, input split 해준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for n in range 해서 A에서부터 B까지 만들어지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더라고요. 2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았을 때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구구단을 찍는데 항상 이 작은 수가 앞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 5 입력이 되었을 때도 3단에서 5단을 출력하겠지만 반대로 5와 3이 입력되었을 때도 똑같이 3단에서 5단이 출력될 수 있어야지만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a, b 플러스 1 했을 때는 얘가 큰 수가 앞에 들어와서 a의 자리에 갔을 때에는 제대로 정답으로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2개 중에서 min a, b a, b 중에서 더 작은 숫자를 앞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에서도 단순히 b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a, b 2개 중에서 큰 숫자가 뒤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 숫자가 앞으로 들어와도 순서에 상관없이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라는 조건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중간값 n에 대한 구구단을 찍고자 한다면 요거를 호출해서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프린트를 해주겠죠. 그러면 얘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 자, 요것도 그래서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행해서 3, 5 이렇게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러면 3단에서부터 5단까지 잘 출력이 돼요. 또 반대로 5와 3 반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3단에서부터 5단까지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걸 복사해서 제출 100점 처리가 잘 되죠. 자, 오늘 이렇게 자가진단의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았고 이제 형상평가 문제들만 남았는데 이 함수 1번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풀었던 느낌상으로는 앞에 있었던 문제들을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한번 그거를 함수로 변형하는 작업을 해봐라 라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잘 적응을 하시려면은 앞에서 풀었던 여러 가지 예제들을 직접 스스로 요거는 그러면 함수를 만들었을 때 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수가 지금처럼 단순한 예제에서는 하나만 사용이 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코드에서 요 부분 따로 요 부분 따로 이렇게 2개의 함수를 만드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또는 더 복잡하게 가면은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